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학사전의 주제는요,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우리 의학사전의 터줏대감이시죠? 의사 선생님 한번 소개를 듣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서상준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퇴행성 관절염이란 일단 골관절염이라고도 흔히 불리고요. 성인에서 가장 흔한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란 것을 알아보기 전에 관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구조를 좀 크게 알아보자면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있겠죠. 네, 뼈가 있고 그 뼈와 뼈 사이가 맞물리는 그곳에 연골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관절을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연골이 조금씩 손상되면서 주변에 염증이나 부종 이런 것들이 유발되게 되고, 그래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무릎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잘 생기고, 또 엉덩관절이라고 우리가 흔히 고관절이라고 알고 있는 그 부분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자주 생깁니다. 일단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보는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이 일단 전체적으로는 37.8%, 그러니까 대략 한 40% 정도 되는 거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을 앓고 있고, 그 중에서도 남성에서는 한 20%, 20.2%, 여성에서는 50.1% 정도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더 이제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만 인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퇴행성 관절염의 이 환자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진행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이제 차츰 안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거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연골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그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연골이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연골이 조금씩 손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연골과 연골이 맞닿아야 되는데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뼈의 과잉 형성이 이제 생기기도 하면서, 이게 과잉 형성이 점점 진행되면서 이 관절의 모양이 이제 변형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련의 진행 과정을 갖고 있고요. 그런 진행 과정을 점점 겪으면서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통증도 유발되고 염증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이 쓰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뭐랄까 용어를 쓰자면, 많이 써서 달아서 이 모양의 변형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게 점점 더 이게 맞닿아지니까 안 좋아진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게 그 서상준 전문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퇴행성 관절염이구나. 증상을 느끼려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눌렀을 때 아프다라든지 그냥 많이 활동을 하다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통증. 보통 오후나 저녁 때 통증이 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제 회복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상태라서 덜 아픈데,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걸어 다니시고 하다 보면 오후나 저녁 때쯤 통증이 심해지시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체중의 10배 이상 부하가 가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이제 관절에 조조강직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강직이 생긴다고 해서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근데 조조강직이 만약에 30분 정도까지만 있다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30분을 넘어가서 1시간 이상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기보다는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다른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퇴행성 관절염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예 다른 거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고, 하지만 그런 비슷한 증상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위험인자가 또 이렇게 우리도 유방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부모가 어머님이 유방암이면 보통 자녀들도 그 위험성이 높다. 위험인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유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에도 유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골이 다르면서 생기는 게 결국 퇴행성 관절염인데 사람에 따라서 연골이 또 쉽게 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요. 유전이.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50세 이상의 나이가 가장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연골이 닳는데 얼마나 많이 썼느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폐경 이후에 또 퇴행성 관절염이 여성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유병률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호르몬적인 이유도 있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대퇴사두근의 근육량이 적다 보니까 원래 연골이 없어지면서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근육이 완충을 시켜주면서 조금 통증이 덜 유발될 수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도 적다 보니까 그래 조금 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요. 비만은 당연히 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외상이나 직업 같은 경우에 오래 서 있다라든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반복해야 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업보다는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근데 이 선생님 잘 설명해 주신 와중에 요거는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내용인데 욕하는 줄 알았어요. 호발관절? 이 선생님 자료를 미리 이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호발관절이 뭐야 이렇게 한참 고민했었거든요. 요거 뭔가요? 자주 발생하는 호발. 네. 호발관절.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호발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이나 무릎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이 엉덩관절. 엉덩관절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관절인 거죠? 그렇죠. 네, 고관절이고 그다음에 요추나 경추, 그리고 조금 덜 발생하는 관절들이 어깨나 팔꿈치, 손목, 발목 이런 데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연골은 마치 지우개 같은 거라고 한번 닳아 없어지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되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